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 마감은 어땠을지요? 저희 시청자분도 그러시네요. 뭐 내마녀의 날이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었나? 라고 평가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 어제는 좀 잘 버텨줬는데 오늘 장의 경우에는 낙폭이 컸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깝게 밀렸고요. 2666.84포인트, 이번 주 2700포인트까지 밟아냈지만 다시 주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8% 내린 880.45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이 코스피를 누가 끌어들였냐? 바로 외국인이 끌어내렸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코스피에서 보면은 선물 시장에서만 1조 원 넘게 투매가 나왔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 기관도 막판에 좀 매도 물량이 늘어났네요. 하지만 어제 연기금을 필두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 것과를 비교해 본다면은 아직 발을 빼진 않은 것으로 연속성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하락 특징주 보시죠. 오늘 낙폭이 컸던 대표적인 종목들 공통점이 있죠. 이번 주 상승 추세 혹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한진칼, 제주은행, 삼성물산, 한전기술까지 다 그랬죠. 특히 이 위에 있는 세 개 종목은 저PBR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올랐던 것들이고요. 한전기술과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전력 대란을 준비하는 증시 반응 속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팔랐던 종목.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은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은 5% 넘게 하락하면서 14만 8천 원에 신고가 랠리 행렬은 살짝 멈춘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나름 코스피보다는 선방했었는데요. 오전장의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오후 2시 기점으로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875선까지 내리고 나서 약간의 오름 고개만 든 모습 0.8% 하락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내렸을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확인하려고 하는 성장주들이 많겠죠. 오늘 클리노믹스 하한가 마감했고요. 위메이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영국 대표 사임 소식으로 인해서 10%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지금 가상화폐 가격과 함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아래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로 인해 10% 가까운 내림세에 8,76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의 흐름은 어떨지요? 이번 주 사실 시장이 좋았을 때는 반도체가 쉬어가도 2차 전지가 받쳐주거나 제약바이오가 받쳐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받쳐주는 주력 테마가 없었습니다. 바이오 역시도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7%, 오전장에 상승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고요.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장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ST팜은 5% 오름세로 장을 마쳤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체크해볼 것들 보시죠. 일단 미국 생물보안법상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통과 소식을 보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요.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더불어서 AACR 2024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매수 덕분에 상승을 했었어요. 또 여기에 보탬이 됐던 거는 이 미중 간의 갈등이 반도체뿐 아니라 어제는 조선이었죠. 바이오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하는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몇몇 가지의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이 기업과는 일하지 말아라 라고 들리는데 대표적으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국 기업들과 손을 잡지 않는다면은 이 물량 누구에게 넘길까? 어제 조선도 그랬죠. 바이오 역시도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요. 그 외 CDMO 업체 ST팜 역시도 관련 기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CDMO 기업들을 봤을 때 론자가 지금 25.2%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시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중국과의 견제에 있어서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거죠. CDMO 시장은 우리가 예측하다시피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2025년의 경우에는 303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지죠. 여기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면은 지금 2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 있는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ST팜 역시도 수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가 반응은 좀 미온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예. 일단 어제는 조선이 아주 환호를 했거든요. 이 그쵸.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근데 아직 바이오단에서는 반응이 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자료를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위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2020년 시장 기준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그리고 중국계 기업인 저 우시바이오로직스가 3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라고 한다면 이 위탁 생산 쪽에서는 3위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이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조선주들까지 많이 움직였는데 이런 갈등 관계는 제 생각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ADC라든지 무슨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이중항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바이오계의 TSMC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탁 생산을 많이 하겠다. 이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관련돼서 공시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관련되어 있는 위탁 생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서로 안보를 필두로 한 이 갈등이 반도체에서도 크게 펼쳐지고 있고요. 어제는 조선, 오늘은 바이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바이오 이야기 오늘 나온 건 아니죠. 이미 이 법안이 올해 1월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바이오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눈여겨보자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기준금리와도 또 연관이 있는 게 바이오 성장주잖아요. 전체적인 추세 상승의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네, 전체적인 추세.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제 좀 살펴봤는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낙폭이 좀 크게 나온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많이 올라서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제한적으로 빠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많이 밀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종가 부근에 잘 마감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HLB 같은 경우도 좀 밀렸다라고는 하지만 뭐 이 정도라면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대장주를 HLB라든지 알테오젠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두 종목이 크게 빠지지 않을 경우에 제약바이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종가 베팅주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죠. 저는 SK바이오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매매를 하실 때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겁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규모가 큰 기업이고 모회사도 튼튼한 상황에서 SK바이오팜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뇌전증 신약이라고 하죠. 이 미국의 제품명 같은 경우는 엑스코프리라고 하는데 처방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줄어드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환자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의 주가 흐름이 탄력적이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2032년도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24년도인데 앞으로 7년 동안 8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SK바이오팜 좀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오늘장의 성적은 아쉬웠지만 이 추세 상승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그리고 SK바이오팜까지 언급해 드렸고요. 다음 주도 벌써 준비해 볼게요. 엔비디아 GTC 2024가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21일까지 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이거 세론으로 봐야 될까 벌써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BOJ 통화정책회의도 개최가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도표 그리고 앞으로의 속도 조절에 대한 시그널이 더 중요하다라는 증권가 분석도 있습니다. 또 3월 20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삼성전자 주주총회도 있고요. 3월 22일에는 한국의 2월 PPI와 일본의 3월 소비자 기대지수도 공개가 됩니다. 다음 주, 사실 아직 금요일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를 준비해야 돼요. 이건희 대표님, 네. 어떤 일정 위주로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나오는 건 18일 날 엔비디아의 GTC일 거고요. 엔비디아의 GTC는 매년 열렸는데 처음으로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힘은 이 GTC였습니다. 개발자 회의인데 이게 이제 개발자들 모여서 엔비디아 제품을 써보고 관련돼서 이제 여러 AI 관련된 그 전에 이제 GPU 관련된 거였죠.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회사가 엔비디아였고 그래서 옛날에 엔비디아 뭐 100불 대 200불 대 있을 때도 유망한 기업이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더 관심이 가는 거죠. 이제 뭐 1000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관심이 더 깊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게 또 미국 시장의 반등의 계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걸 먼저 선반영해서 지금 오늘 생각보다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은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도 여전히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FOMC는 별거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점도표가 어떻게 찍혔냐, 뭐 지난번 회의보다 뭐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를 뭐 횟수를 줄였다든지 아니면 늘렸다든지 이런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BOJ 많이 걱정하시는데 뭐 그거는 생각보다 뭐 별게 없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런 일정들이 산존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코스피가 2,700 돌파, 2,700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코스닥 900까지 욕심내봐도 될까요? 대표님? 뭐 욕심이야 뭐 항상 낼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저는 코스피가 이번에 2,700을 도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650을 잘 돌파한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650 정도 선을 깨지 않는다, 뭐 종가상으로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등은 또 2,700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빠진 게 1.9%니까 좀 많이 빠져 보이지만 사실은 2,666도 얼마 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높은 지수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본이랑 미국이랑 이제 옆 나라랑 비교하니까 그러시는데 중국이랑 비교하시면 그나마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대비해서는 코스피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주가 향방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가장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저는 900도 코스닥 지수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사실 코스닥은 주요 앞에 있는 한 10개 종목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1, 2등이 다 에코프로 BM이죠. 그 회사들의 향방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거는 국제 유가랑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튀지 않고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신호를 주면 우리나라 시장 언제든지 2,700, 뭐 9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뭐 욕심은 하긴 매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2650을 돌파했다라는 게 오히려 2700선 진입보다 더 유의미하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넥스트 정면 돌파 과연 다음 주는 어떤 종목으로 정면 돌파 가능할까요? 이재규 본부장의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약간 철 지난 종목 같지만 인성 정보를 오랜만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KN솔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면서 액침 냉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인성 정보 같은 경우도 자회사인 아이넷뱅크를 통해서 이 액침 냉각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버티브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엔비디아 쪽과 협력을 해가지고 액침 냉각 쪽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인성 정보의 자회사인 이 아이넷뱅크가 버티브 국내 총판입니다. 사실 이게 매출로 엄청나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좀 엮여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좀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인성 정보를 비롯한 뭐 유비케어라든지 인피니트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많이 테마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인성 정보는 일단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인성정보 자체도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본업에 관련된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액침 냉각 쪽, 그러니까 지금 GST라든지 KN솔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많이 훼손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시대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인성정보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다음 주 시초가에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타격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좀 타이트하게 5,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인성정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건희 대표의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지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별로 이렇게 그런 주식은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이에이트라는 종목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월 23일 날 상장했으니까 한 달도 안 된 기업이죠. 네, 그 공모가가 2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2만 3천 원으로 2만 3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디지털 트윈, 미국에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 다 어디와 협력을 해야 되냐면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결국엔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인데 이에이트가 보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주목받았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거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였는데 삼성전자의 비밀 명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게 수율 부분이라고 다들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시뮬레이션을 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로봇 분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 디지털 트윈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까지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이웨이트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흔들긴 하지만 급등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뭐 급등도 할 수 있고 급락도 할 수 있는데 바닥은 좀 잡은 것 같고요.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 19,000원입니다. 이에이트, 인성정보 두 가지 종목으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미리 준비해 볼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